네, 여러분 굿모닝 인포맥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음님 그 말씀 잘 들으셨죠? 또 어떤 분 모셨나요? 네. 이번 한 주 FOMC 우리가 워낙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큰일이 끝났다 네. 이런 느낌이지만 시작은 계속되고요. 네. 다음 주에도 빅 이벤트가 또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계속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 모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FOMC 끝났고. 대표님 오늘 엄청 말끔하십니다. 아예 머리를 좀. 좋습니다. 네. 뭔가 FOMC 마무리되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뭔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까? 좀 확대 해석인가요? 예, 전혀 없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락 됐지만 뭐 시장 계속 이어지고 빅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중심으로 오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예. 아무래도 다음 주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선거 관련 자료는 2년에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럴 때 꼭 써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좋습니다. 우리가 중간 선거 얘기는 사실 그동안 많이 맞아요. 다루지 않았거든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네. 네.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중간 선거가 있기 전이 좀 주식 시장이 부진하고 그 다음에 중간 선거가 있고 난 이후에가 시장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게 좀 증명이 됩니다. 그래요. 네, 잠깐만요. 그걸 띄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잠깐 띄우고요. 과거에 중간 선거가 있을 네, 때랑 그럼, 어떻게? 예, 예, 네. 예. 네,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요 빨간색의 경우가 중간 선거가 있던 해의 주식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직전까지는 뭐 거의 수익률을 기록하지를 못하다가 예. 그 이후 선거가 끝나고부터 한 5% 정도 네. 랠리가 나오고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뭐 파란색 선이 됐든 회색 선이 되었든 뭐 선거 이외의 해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 보면은 거의 뭐 10% 가까이의 랠리가 1년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들 말씀들 하시는 게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꽤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확률은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그렇네요. 될 것 제일 같습니다.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뺀 나머지 거니까 그게 확실히 보면은 없어져 버렸네요. 여기 나오는데 예, 회색. 네. 예, 네, 네, 이게 맞습니다. 분명히 진짜 차이가 있네요. 확 올랐네요. 그러니까 네, 저기 네. 파란색은 영향을 미친 거고 회색은 아니니까 중간 선거가 있을 때 확실히 오르기는 했네요. 그러니까 네, 네. 중간 선거 때 오른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허언은 아니네요. 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기간을 늘려가지고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선거하고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중간 선거가 있던 해가 가장 수익률이 일단은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 그 전체적으로 미국이 워낙에나 상승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다 상승은 했는데 중간 선거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열이했고 대선이 있던 해가 평균 정도의 수익률, 네. 그 다음에 선거가 아예 없었던 해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었던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었을 때는 뭐 연초에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중간 선거가 있으니 좀 민주당에서 주식 시장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인데 그보다는 오히려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선거가 없는 내년도가 확률적으로 과거를 봤었을 때는 훨씬 더 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선거가 시장에는 좀 호재가 아니라 악재 쪽에 가깝네요. 일단 네, 데이터로는. 네. 네. 시작 그렇습니다. 전에는 악재인데 시작 끝나고 나서는 그러게요. 후퇴했고 뭐 이렇게 네. 보이네요. 좋은 쪽으로만 한번 보면은 금년에 많이 빠졌으니까 중간 선거 끝나고 많이 올라서 내년에 쫙 오른다. 뭐 이렇게 네, 네.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해석은 뭐 그렇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선거가 있으니까는 이때는 정책을 가지고 선명성을 서로 드러내려고 싸우다 보니까 양당이 네.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지고서 좀 이런 것이 아닐까이고 네. 또 대선과 중간 선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 중간 선거는 대통령의 선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아니고 네. 당의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체가 이제는 양당이 아니라 세 개로 백악관과 민주공화당이 나뉘게 되니까 더더욱이나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네. 것이 아니냐로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향에 따른 어떤 또 데이터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민주공화당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떤 당이 승리를 네. 거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시장에 좋으냐 네. 이런 것들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한번 다음 자료를 봐주시면은 네. 그
대통령이 민주당일 때 위엔 파란색이고요. 네. 아래는 대통령이 공화당일 때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대통령일 때에는 오히려 공화당이 의회를 차지를 하는 것이 수익률은 제일 좋았었고요. 아니라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양당이 나눠 가지게 되었을 때가 두 번째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지난 2년이 민주당이 대통령이면서 민주당이 또 의회도 다 차지한 경우잖아요. 그럴 때가 기대값은 그 경우엔 제일 낮았던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죠. 거의 지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공화당이 대통령이었을 때에도 보게 되면은 맨 밑에 있는 이제 양당이 상하원을 나눠 가졌을 때가 가장 좋았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가지고서는 좀 나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에선 좋은 것이 아닌가이고요. 역시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과격한 정책을 못 펴고 서로 간에 견제가 있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도 줄어들고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것들로 좀 정책들이 이제 좀 커트가 돼가지고서 나오니까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민주당의 대통령 제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대통령의 그 민주당의 의회. 그 의회. 의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요게 기대값이 시작에 대한 기대값이 낮다. 예. 거죠?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인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요번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뭐 상원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많이 이제 이기는 것 같은데 상원 선거에서는 5대5인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차피 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를 하는 것만 아니면 이것은 나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거지 않습니까? 뭐 하원 하나만 차지해도 공화당이 나눠 가진 걸로 권력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게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과거 확률로 봐가지고서는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좋게 작용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저 표가 그러니까 선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 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 그 이제 선거 있었던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선거 전 얘기네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고 다음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거 후 결과를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네. 우리가 지금 어느 거에 갈지. 아직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근데 지금 생각에는 저 위에 파란 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제일 위에가 아니라 제일 밑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하원은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으니까 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지는 경우 네. 15.9% 요 네. 마지막 거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 사실 지난 뭐 FOMC도 그렇고 남아 있는 뭐 중간 선거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이거는 데이터만이니까 뭐 기대한다 아니면 불안하다 이런 건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나뉘어 가지고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네. 네. 시장에는 좀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인데요. 네. 첫 번째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화당은 조금 예산을 좀 아껴 쓰자라는 주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특히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향후에도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인데 공화당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조 맨친 의원이 그대로 당의 하나가 돼 가지고서 나와서 견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돈이 풀려나가는 재정 쪽에 있어서는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영국 사례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증세를 한다고 해버리니까는 시장에서도 환호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재정 쪽에서 압박을 가하면 시장은 좋아할 것 같다라는 게 첫째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시장이 잠재적으로 불안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유가가 70년대와 같이 갑자기 확 튀어버리면 위로 그런 걱정들도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 아무래도 공화당은 좀 더 기름 쪽에 친화적이고 이쪽의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보니까는 뭐 실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걸 떠나가지고서 이쪽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이 하는 것 자체가 유가에는 조금 상방을 막아버리는 역할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예, 증세와 유가. 유가의 유가 그 개발에 관련된 거.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모르는 거니까. 예,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좀 예측을 이렇게 분석을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네. 하는 네. 거고요. 네. 또 하나 자료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네, 아무래도 네. 만약에 민주당에서 네.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이번에 선거에서 하나라도 뺏기게 되면 기존에 밀어붙이던 가령 친환경 정책이나 뭐 이제 대표적인 게 IRA가 되겠죠. 이런 쪽에서 혹시나 후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식들의 흐름이 어떠할 것 같느냐라고 하시는데 요 클린 에너지 ETF인데요. 대표적으로 ICLN이라고 해서 이게 한 뭐 우리 돈으로 5조 내외 정도로 되는 규모의 그 ETF인데 이 흐름을 보시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죠. 요 좀 선거 결과가 늦게 났습니다. 11월에 선거는 했지만 1월 초에 확정됐었거든요.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 오히려 기대감이 있을 때가 주가는 올라가는 그 섹터가요. 우리도 뭐 예를 들어 대선 테마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오르는 것이지 그렇죠. 되고 나면 좀 더 네. 심드렁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보시면 이 클린 에너지 ETF가 그 뒤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일부 가져가게 된다면 의회를 그러면은 센티먼트는 굉장히 나빠질 테니까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 보시면 오히려 당선됐을 때가 고점 찍고 빠졌으니 이번에는 오히려 뺏겼다라고 해서 저점을 찍으면은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추가적인 좀 펀더멘탈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냐면 네. 미국의 경우에 정책이 사실 우리가 트럼프 이후에 굉장히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봐서 그렇지 네. 미국이 그렇게까지 이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는 나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공급망 교란이나 뭐 원유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달 어떻게 하냐 문제를 많이 겪었는데 네. 에너지원 다양화나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서 갑자기 바꿀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론에 들어가서는 많이들 좀 뭐 아규를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게 전체가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서 좀 과도한 우려가 만약에 생기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 이 그래프는 진짜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요. 당첨됐을 때부터 오히려 내렸다.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기대감에 오르고. 예. 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매번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 좋은 얘기 해주셨고 오늘 특히 시간도 좀 있고 또 뭐 안 들어볼 수 없는 게 FOMC에 관련돼서 지금 뭐 어제부터 만 24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해주고 하시는데 우리 헷갈리는 대목이니까 우리 또 정 대표님 의견은 네. 어떠신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은 매파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터미널 레이트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이것이 시장에서 가격 반영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러니까 네. 아무리 좋은 뉴스든 좋지 않은 뉴스든 그 정도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된 추가적으로 최종금리 수준 올리는 거는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 점도표 대비해 가지고서 지금은 50bp 정도는 더 위로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그렇다라고 하면 파월 의장이 뭐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한 게 아니고 더 높여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다만 그랬을 때 이제 그 폭 자체는 그러니까 올려나가는 폭 자체는 좀 이제 줄여가지고서 간다라는 속도 조절은 또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프라이싱 하는 것처럼 가려면 남은 회의에서 12월에서 50bp 인상 거의 뭐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회의에서 25까지가 원래 9월인데 시장이 프라이싱하는 추가 50이 되려면 그 뒤에 두 번의 회의에서도 25, 25로 올려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플레 숫자가 계속해서 높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략 한 6개월 뒤에 인플레까지도 예상보다 계속 높을 것이다라고 사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틀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다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이면은 그 정도 반영이면 이미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뭐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그것이 과도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뭐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매파성은 지금 시장도 주식 시장도 그렇고 특히 채권 시장에서 시각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뭐 다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매파적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숫자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숫자 좀 봤더니 9월 달에 얘기한 점도표가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연말에 4.5잖아요. 4.5. 네네. 그다음에 그 다음 해가 4.75. 네, 왔다 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확실히 매파적이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딱 그때보다 더 올라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프라이스가 벌써 보면은 그 유로 달러 같은 거 보면은 그 5월 달에 이미 5.1% 정도 프라이싱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5% 이미 넘어가 있어요.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4.5에서 그러니까 75가 아닌 거예요. 지금 75면은 뭐 얘기가 더 달라지는 거고 좀 덜 오른다 하더라도 50 올려도 25 올리면 벌써 5잖아요. 네, 네. 25 이렇게 올려야 5.5인데 그러면 2월, 3월, 5월, 6월 있는데 2월, 3월은 무조건 올려도 지금 5월 달 달러 퓨처스 보면은 이게 5.1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라이싱이 뭐 사실 엄청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분명히 매파적이었지만 어제 2년짜리 금리 이제 4.72가 네, 됐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계산해 보면 다 했어요. 오른다는 만큼 지금 다 했는데 다만 얘기해 주신 대로 데이터가 또 나쁘게 나오면 또 네. 마음 바꾸겠죠. 나 전에 10월 달에 얘기한 거 뭐 아니야. 나 다시 더 올려야 되겠어. 이렇게는 할 여지는 있지만 그 지금 말했던 내용은 반영이 돼 있다. 예, 예, 예. 그렇게 봐도 지금 거의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네. 보는 부분이요, 향후에. 일단 첫 번째는 만약에 여기에서 네. 이제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뭐 FOMC에 대해 얘기를 엄청 할 거지 예, 않습니까? 뭐 난리 나겠죠 오늘. 예, 예. 근데 지금 50bp 추가적인 게 프라이싱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나는 생각할 때 25를 마음에 두고서 회의를 들어갔어라든지 아니면 50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이걸 아주 캐물을 거지 않습니까? 네. 더 올린다는데 당신은 몇 bp냐 이것이 라고 할 정확하게. 텐데 네. 그랬을 때 그보다 얘기가 낮게 나오면은 또 비리기적이라고 환호를 네. 할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것은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도감을 줄 요소다이고 두 번째는 사실 FOMC 전후로 해가지고서 이번에 좀 특징이 최근 한 1년 동안에는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하면은 네. 미국하고 이런 어조가 좀 반대로 갔던 경향들이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어제 엄청 세게 얘기했죠. 예, 자이언트 일단은 하면서, 예, 네. 75bp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그렇죠. 결과 자체가 강한데 또 근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원래는 만장일치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소수 의견이 나왔고 두 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50bp, 한 사람은 25bp 주장을 해서 아 그랬어요? 예, 네. 생각보다는 약간 네. 비둘기적인 면이 있었고 그리고 베일리 총재의 경우에는 터미널 레이시 생각보다 낮아질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도 그 뒤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그전에는 연준이 막 이게 좀 뭐 너무 비둘기적이야. 뭐 매파적 결정해도 파월 의장 나서 비둘기 얘기하고 비둘기 얘기했는데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서 결국은 볼 것처럼 변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에는 영란은행 보시면은 오히려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침체도 온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인플레도 숫자를 올려버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달부터는 정확히 반대가 되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또 누가 맞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란은행이 맞았으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그렇군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중간선거 얘기부터 FOMC까지 예. 의견을 두루두루 들려주셨는데 요 두 가지를 좀 합쳐서 본다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김기영님께서 중간선거 이후에 이제 증시가 어땠는지 데이터 참고사항 굉장히 잘 보셨는데 네. 과연 과거에 그때 그 시절에 지금처럼 초유의 긴축 의지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런 심리까지도 반영된 데이터인가? 그래서 이게 지금도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섞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말씀 네. 주셨거든요. 거기 예, 예. 동의하십니까? 뭐 사실 저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네네. 뭐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데이터가 1900 제가 알기로 46년인가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70년, 80년대 긴축을 하던 시기에 그런 그것도 끼어 있죠? 선거도 네. 끼어 있다라는 네. 거를 네. 좀 네. 예, 감안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좋은 뷰 함께 했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훈 대표님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